네, 311쪽에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브로민 160g이, 160g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두 개의 브로민 원자로 분해될 때와 액체 상태로 변할 때 에너지 변화가 다음과 같대요. 여기서 160g으로 나타낸 이유는 1몰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로민 1몰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Br2가 이렇게 Br 원자로 쪼개질 때 마이너스 192.9라고 나왔어요. 마이너스라고 나오면 이거는 흡열 반응을 뜻하는 거죠. 왜냐면 이 마이너스 192.9를 갖다가 이쪽으로 이항을 해보면 Br2에 192.9를 줬을 때 이게 Br 더하기 Br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흡열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발열 반응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가 액체로 될 때 이만큼의 에너지를 같이 방출을 하는 거죠. 액체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에너지도 같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에너지가 높은 순으로 잘 나열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제일 높은 거는 당연히 Br 원자로 존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하고 에너지 차이가 이게 192.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체가 액체로 될 때는 30.9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니까 더 낮은 데다가 그리면 되겠고, 이게 이제 훨씬 크니까 여기 사이를 더 멀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사실 3단원에서 이제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거를 배운 적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에너지였죠. 세로축의 에너지고, 여기가 이제 핵간거리였는데, 이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 안정해지다가, 이제 가장 안정한 지점에서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공유결합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안정화되는 에너지가 결합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결합에너지.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형성을 하면서 안정해지는데 이게 결합에너지인데, 이 브로민에서는 이게 그 결합에너지에 해당합니다. 192.9가. 그래서 브로민 원자로 있을 때보다 브로민 분자가 되면은 192.9만큼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형성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4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되는 반응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수소 분자랑 산소 분자가 결합을 끊어요. 왜냐면 얘네가 새로운 결합을 형성을 해야 되죠. 공유 결합을 하려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지들끼리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물 분자가 되면서 H하고 O 사이에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일단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끊는데, 끊는 거는 당연히 흡열입니다. 여기도 나왔듯이 이제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는 과정 A라고 나왔는데, A는 흡열 반응이 되는 거예요. 흡열. 여기도 나와 있죠. A가 흡열 과정이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 거는 이제 발열 반응이 되는 겁니다. 발열 반응. 그래서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 안정해지고, 이게 다시 원자 상태로 돌아갈 때는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 반응이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러면 흡수하는 거는 Q1이고 방출하는 거는 Q2예요. 그러면 전체 에너지 변화, 그러니까 가에서 나를 거쳐가지고 다로 가는 에너지 전체 변화량은 어쨌든 발열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알짜 변화량이 발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더 클까요? 발열하는 게, 방출하는 게 더 크겠죠. 그래서 Q2가 더 커야 됩니다. Q2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처음에 이제 H2랑 O2가 이게 가 상태가 여기였다면, 이게 이제 나 상태가 될 때는 여기로 올라가요.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갔다가 다 상태가 될 때는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내려올 때 에너지 변화가 더 커서 전체적으로는 발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억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의 에너지 함량은 가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발열이니까 가보다 다일 때가 에너지가 더 낮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의 반응이 진행되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에 비열을 아는 물을 이용하여 어떤 금속의 비열을 구하는 실험을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하면 되죠. Q는 CM 델타 T라는 식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값이 뭐냐라고 했는데, 질량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열량을 구하려면 질량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온도 변화를 구해야 되겠죠. 온도 변화를 구해야지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리을도 필요합니다. 몇 도에서 몇 도로 변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니은이나 디귿은 여기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건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에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열량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스타이로폼컵 열량계를 사용을 했는데,
질산 암모늄 조각 5g을 넣었어요. 그리고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가루를 넣습니다. 같은 양이죠. 자, 근데 여기 반응식이 나왔듯이 마이너스 26.2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흡열이죠, 흡열. 그러니까 물에 녹으면 흡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 변화를 나타냈을 때 4번이나 5번처럼 그리면 안 돼요. 이거는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흡열 반응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1, 2, 3번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1번처럼은 안 되겠죠? 왜냐면 어쨌든 조각이건 가루건 녹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5g은 5g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마지막에는 결국엔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이 답인데요. 그러면 뭐가 더 빨리 내려갈까요, 온도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가루인 게 더 잘 녹겠죠.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가루인 나가 더 빠르게 내려가는 그래프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